안녕하십니까. 2021 영동의 진로부스 이거 보고 투표하기로 했다. 영상의 나레이션을 맡은 안텐입니다. 정치에 관한 무관심과 불신, 이로 인해 투표에 회의를 갖고 선거에 불참하기도 하는데 투표의 효용성에 관한 시각을 전달하고 투표를 왜 해야 하는지 알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층이 유례없는 강한 보수 쏠림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높았던 계층 중 하나였던 점에서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에 여야 정치권의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대폭 증대되었는데요. 선거에서 특히 결집한 20대 남성에 대한 분석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거대 양당을 택하지 않은 15%의 20대 여성 표심도 조명되었습니다. 한편 그 이면에는 저조한 투표율이 있습니다. 청년층,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 남성은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데 투표를 하도록 독려되는 군 복무자들을 제외했을 때 그 투표율은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 무관심은 우리 주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투표 동료 영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면교사 유형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국민의 의무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투표를 해도 의미 없지 않을까? 에이,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국민 여러분, 저에게 나라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낮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적은 지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조금 더 인사를 받는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래도 뽑아. 복하다 복해. 아마도 영상에 나온 시각을 바탕으로 투표에 불참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리라 믿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투표를 불참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느껴지죠. 그런데 학계에서도 투표의 효용성에 관한 의문은 제기해왔습니다. 투표에 대한 회의를 증명한 학계 연구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투표의 역설, 불가능성 정리, 기바드 사데르스웨이 정리입니다. 투표의 역설은 투표 순서에 따라 당선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마르크스 디 콩도르스의 이름을 따 콩도르스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유권자들이 보수보다 진보를 선호하고 중도보다는 보수를 선호한다면 중도보다 진보를 선호해야 마땅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가 더 선호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투표 순서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는 것을 투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불가능성 정리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체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로우는 다음 5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투표 방식이 없다고 증명하였습니다. 모든 개인이 A보다 B를 선호하면 사회도 A보다 B를 선호해야 한다는 파레토의 원칙 또는 파레토 효율, 앞서 A보다 B를, B보다 C를 선호하면 A보다 C를 선호해야 한다는 이행성의 원칙, 다른 대안의 등장으로 기존 대안의 선호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독립성의 원리, 한 사람만으로 인해 집단 선택이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비독재성의 원리, 모든 대안을 선택할 자유가 보장된다는 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를 모두 만족시키는 투표 방식이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앞서 투표의 역사에서 제시된 사례의 경우 진보가 보수보다 더 선호되고 보수가 중도보다 더 선호되지만 중도가 진보보다 더 선호되는 점에서 이행성의 원칙을 위배했다 볼 수 있고요. 선택 순서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결과가 바뀐다는 점에서 독립성의 원리를 위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시와 같이 가장 기피되는 후보와 가장 선호되는 후보가 일치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선거 결과에 불만족하는 이유들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한 후보를 지닌 후보가 다수결체돼서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12월에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화를 갈망하던 민주진영은 군부 출신의 노태우 후보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 등 누가 나오든 투표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 중 양김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그 결과 노태우 후보가 2위 김영삼 후보를 8%포인트 차 앞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후보는 합쳐서 과반의 득표를 기록했지만 무의미한 결과였죠.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당시 여론은 프랑스 사회당의 리오넬 조스팽에 대한 인기가 높아 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누가 출마하는 조스팽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한 좌파 진영은 각자 세력 확대를 위해 단일화하지 않고 여러 후보를 출마시켰고 결국
조스팽은 3위로 낙선하고 극우파인 장마리 르펜이 당시 대통령 자크 시라크와 함께 결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결과는 쉽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좌파 유권자들이 극우파의 당선을 전제하는 전략적 투표를 한 결과 자크 시라크 후보가 당선됩니다. 한편 기바드 사데르 스위트 정리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투표 체계가 없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선호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고 나아갑니다. 투표자가 2명 이상이고 최소 3개의 대안이 존재할 때 집단의 의사결정은 독재자가 탄생하거나 전략적 투표를 하거나 앞서 비제한성의 원리를 위배한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2개로 제한되는 경우를 따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선 나 하나의 표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나 하나쯤 하는 심리를 갖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것이 결과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당장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 2표 차로 당선된 사례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민주주의 선출 방식에 가깝게 실현하려면 나 하나쯤의 선호도 흔들림 없이 온전히 발현되는 것이 필요하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실제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는 나를 위해서, 내가 속한 세대나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투표가 중요성을 지닌다는 반증입니다. 낮은 투표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결집은 정치계가 청년층에 관심을 갖고 쇼라고도 불리는 소통을 해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참여, 그리고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습니다. 선거의 승패를 결정질 수 있는 유동적인 유권자들을 캐스팅 보트라고도 하죠. 이렇게 의사결정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언가가 싫다면 싫다고 비난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의견을 행사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 그래도 뽑을 후보가 없다면 기권이 가장 나은 선택지일 것입니다. 위정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리려면 투표 불참이 아니라 전부 싫다는 표명인 기권이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 불리는 경제 침체의 여파로 정치적 무관심이 크게 든 일본은 거대한 정당을 견제할 마땅한 선택지가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장기 집권의 결과 야당 세력의 정치 경력자들이 거의 사라진 실정이어서 자민당 내부 경선이 국민들의 유일한 견제책이 되었습니다. 특이한 정당명과 다양한 퍼포먼스의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이들 중 실제로 의사가 없는 성과를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진처럼 기저귀를 쓰고 나와 무리를 빚는다거나 NHK 방송에 나와 NHK를 처보수자는 자극적인 구호를 외치는 후보 등 말입니다.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 참여를 만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앞으로 견뎌야 될 상황입니다. 예로부터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민심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식인 선거를 통해 여러분의 민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투표 동료 영상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투표 꼭 해야 되나요? 맞아요. 선거 확 찍으세요. 그 선거가 주 120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30분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웠더라도 정치적 자유를 느껴야지 않겠습니까? 선거 참여 안 한다는 사람 누굽니까? 투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가장 보통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결과.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